동부 지역 주부터 투표가 마감되면서 일제히 개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주별 출구 조사 결과 핵심 경합주는 예상했던 것처럼 혼전 초박빙 상황입니다. 선거가 초박빙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충돌이나 폭력 소요 사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주 방위군을 이미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폭력 약탈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운타운과 헐리우드 지역 그리고 산타모니카 지역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LA 한인타운 투표센터는 오늘 하루 종일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유권자들은 이른 새벽이나 저녁 마지막 시간까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의 다우와 나스닥 지수는 급등했습니다. 바이든 후보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습니다. 네, 선거일인 오늘 뉴욕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투표가 모두 끝난 동부와 중동부 지역 대부분 주들은 순조롭게 개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부터 일제히 개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핵심 경합주 중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플로리다주. 예상대로 엎치락뒤치락 초접전을 이어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했습니다. 또 다른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 개표 초반인 현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경우 현장 투표수를 먼저 개표하고 이후 우편 투표를 개표하기 때문에 결과를 선뜻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공화당 텃밭으로 불리던 애리조나주, 개표 초반인 현재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16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미시건, 초반에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다가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뒤집어 우세한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주의 경우 초반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이변을 보였지만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습니다. 한인 후보 중에는 유일한 연방 하원 의원인 앤디 김 후보가 초반 우세를 보이며 재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별로 발표된 출구조사와 개표 결과는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하루 종일 백악관에 머문 트럼프 대통령은 느낌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지지자들과 함께하는 선거 파티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워싱턴 분위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곳 시간으로 오늘 자정을 좀 넘긴 시각, 한국 시각으로는 오후쯤이 될 텐데요. 이 당선인 윤곽이 그때쯤이면 나오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편 투표가 워낙 많은 데다가 주요 경합 지역에서 박빙 승부까지 이뤄진다면 이게 누가 이겼다 이런 결정을 내릴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투표 시간이 다 달라서요. 이곳 시간으로 밤 11시,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면 투표가 대부분 마감됩니다. 현재까지는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대선 직전까지 3일 동안 무려 14번 유세를 벌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일정을 최소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폭스뉴스에 출연해서요. 느낌이 아주 좋다. 4년 전에 확보했던 선거인단 306명을 능가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개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 조기 승리 선언을 할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요. 실제로 승리할 때만 그럴 거다. 장난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일 백악관에서 머물다가 저녁에는 지지자들과 이 뒤로 보이는 백악관에서 선거 파티를 열 예정입니다. 네, 김특파원. 뒤에 새 울타리가 보이는데요. 오늘 워싱턴에서 집회도 많이 열린다고요?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백악관 주변에는 며칠 전부터 이렇게 높은 쇠 울타리가 둘러쳐졌습니다. 인종차별 항의 시위 이후에 몇 달 만에 다시 설치된 건데요. 오늘 워싱턴 곳곳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극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소요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밀리 미 합참의장은요. 비공개 브리핑을 갖고 대선 과정에 군의 개입은 없을 거라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오늘도 초박빙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를 방문했습니다. 승리할 경우에는 델라웨어주에서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김정원 특파원이 현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바로 이 미국 델라웨어주에 마련된 바이든 후보 측 행사장입니다. 지금 저 뒤로 멀리 보일지 모르겠는데 바이든 후보 측의 무대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대선 결과에 윤곽이 나오는 오늘 밤에 바이든 후보는 이곳에 나와서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아침부터 자신의 고향이자 가장 치열한 경합주인 펜실베니아를 찾아서 유세를 계속했는데요. 앞서 워싱턴 연결해서 들으셨듯 이번 대선 열기는 뜨겁다 못해 과열이 돼 있다 보니까 바이든 후보가 아직 이곳에 오지 않았지만 이곳 행사장 경비는 무척 삼엄합니다. 이 행사장 일대 수 킬로미터의 철제 바리케이트를 빙 둘러서 거의 동네 한 곳을 완전히 봉쇄하다시피 했는데 취재진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촬영을 해야 될 정도로 탐지견과 무장 경찰들이 계속 주변을 순찰을 돌면서 삼엄한 경비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뒤에 굉장히 넓은 주차장 가운데 이 무대가 작게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요. 바이든 캠프 측은 이따 밤에 행사가 시작이 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극소수의 초대받은 지지자들만 행사장에 입장을 시킬 예정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유세 내내 했던 것처럼 비표를 받은 지지자들만 차를 타고 행사장에 입장을 해서 거리를 두고 참석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한 유권자가 1억 3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니까 이 투표권이 있냐 없냐 따지지 않고 그냥 미국인 전체 3분의 1이 사전투표에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6년 대선 때 총 투표자의 73%가 대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전투표를 한 셈인데요. 일단은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사전투표 방식은 현장에 직접 가서 하는 현장 투표와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는 우편 투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현재 이 사전투표를 한 사람 중에 우편 투표를 한 유권자가 현장 투표를 한 유권자보다 2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우편 투표 유권자는 민주당 지지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사전투표 결과는 바이든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당일인 오늘 이 현장 투표에 직접 나서는 사람들은 트럼프 지지자가 또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서 지금 쉽게 대선 결과를 이렇게 점쳐볼 수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델라웨어 바이든 캠프 행사장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이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투표 열기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투표소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청사에 마련된 투표소입니다. 이곳 시간 아침 6시, 그러니까 5, 6분 뒤면 투표가 시작되는데 일부 유권자들이 일찍부터 나와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아침 일찍 투표를 마치고 출근하려는 유권자들이 투표 시작 전부터 나와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투표한 버지니아주 유권자가 400만 명인데 70%에 가까운 270만 명이 이미 사전 투표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오늘 현장 투표가 더해져 역대 어느 때보다 투표 열기는 뜨겁습니다. 이곳 투표는 13시간 뒤쯤 끝나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3시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끝으로 미국 전역의 선거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합주를 바삐 도는 광폭 유세, 바이든 후보는 최대 승부처인 펜실베니아 집중 유세, 이렇게 각기 다른 전략의 유세를 어제까지 계속했습니다. 두 후보의 마지막 유세를 정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시작해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을 돌며 모두 5차례 유세를 했습니다. 거리로는 4,000km, 하루에 서울, 부산을 5번이나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리한 여론조사와 달리 투표함을 열어보면 자신이 승리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The hidden voter or whatever they call them. Somebody said they're the shy voters. My people are not shy. They're not shy.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선거일 이후 사흘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라는 대법원 판결 때문에 부정선거가 일어날 거라며 지지자들을 자극했습니다. Number one, cheating can happen like you've never seen. This is their dream. 바이든 후보는 자신의 고향이자 당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펜실베이니아에 집중했습니다. 대통령은 유권자가 결정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음모론을 일축했고
국가 분열에 책임을 물어 트럼프를 심판하자고 호소했습니다. Tomorrow, we can put an end to a president that has failed to protect this nation. And tomorrow, we can put an end to a president that has fanned the flames of hate all across this country.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400여 명을 초청해 재선 축하 파티를 준비하고 있고 바이든 후보는 당선될 경우 사는 곳인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마지막까지 바이든 후보가 우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 전문 매체 538는 바이든의 당선 확률을 89%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유권자 득표수가 아니라 확보한 선거인단 수로 대통령을 결정하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뒤집기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선벨트 핵심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역전했고요. 텍사스도 우위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와 펜실베이니아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기는 하지만 큰 차이가 아닌 상황인데요. 4년 전 대선처럼 남부 선벨트를 석권하고 북부 러스트벨트 일부에서 승리하면 대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지니아 페어팩스 투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유권자들의 선택은 상황에 따라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박빙의 경우에는 당선자 윤곽조차 며칠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정경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미국 대선은 열세 후보가 패배를 인정하고 이긴 후보가 승리를 선언하면 끝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를 수 있습니다. 경합주의 개표 결과로 승부가 갈릴 텐데 사전 우편 투표가 크게 늘었고 접수 마감 시간도 주마다 달라서 결과가 언제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플로리다와 위스콘신, 미시간, 애리조나는 선거 당일, 펜실베니아는 6일, 노스캐롤라이나는 12일이 마감일인데 개표 초반 이 지역에서 확연하게 승부가 갈리지 않는다면 일주일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바이든이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모두 이기고 플로리다와 애리조나 혹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이긴다면 바이든은 다른 지역 볼 것 없이 일찌감치 승리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선거인단을 트럼프가 가져가고 경합주 중의 경합주, 펜실베니아에서 전체 승부를 결정짓는 상황이 오면 오늘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나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또 다른 변수는 트럼프의 선거 불복 가능성입니다. 트럼프는 개표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우편투표 마감 시한이 잘못됐다, 개표 조작 가능성이 있다면서 법적 다툼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대 후보의 승복 선언이 나오기 전에 먼저 승리 선언을 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조기에 승리 선언을 하고 여기에 맞춰 지지자들도 갈리게 된다면 지금껏 미국 대선이 보여준 패자의 승복과 승자에 대한 축하 전통은 물 건너가고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의 개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렉스 파디아 총무처 장관은 박빙의 선거전에서 당락이 결정될 때까지는 수주일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의 목표는 조기 개표보다는 정확한 집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파디아 장관은 우편 투표가 크게 증가한 점도 개표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어느 대선 때보다 갈등 국면이었습니다. 진영 간 혹은 지지자들 간의 충돌 양상까지 예상됩니다. 일부 주는 벌써부터 주방위군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거리. 상점 유리창에 판자를 덧대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선거 뒤 방화나 약탈 같은 사태가 걱정돼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당일 머물고 있을 백악관 주변에도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울타리가 쳐졌습니다. 지지자와 시위대가 모두 백악관 주변에 집결을 예고하고 있어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주에선 주방위군도 대기 중입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양측 지지자들 사이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는데 트럼프 지지자들이 뉴저지 등에서 고속도로를 점령하기도 했고 뉴욕에선 반트럼프 시위대 쪽으로 트럼프 지지 차량이 들어서 주먹 다짐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내전 수준의 소란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현지 언론의 우려를 보여주듯 총기 판매량도 늘었습니다. It's almost like a deterrent more than anything else. My goal is to never ever have to use it. 트럼프 지지자의 16%, 바이든 지지자의 22%가
상대 후보가 당선되면 거리 시위 등 행동에 나서겠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당선자가 조기에 확정되지 않는다면 혼란과 갈등은 더 극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폭력 약탈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LA 다운타운 지역과 헐리우드 지역 그리고 산타모니카 지역을 충돌 예상 지역으로 지적했습니다. 전용 기자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른 폭력과 약탈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선거와 관련한 어떤 소요 사태에도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렉스 비아누에바 LA 카운티 셰리프국장은 특히 모든 폭력과 약탈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월 말 인종차별 반대 시위와 함께 발생한 약탈과 방화 등을 겪은 만큼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아누에바 국장은 항시 근무 체제에 돌입한 셰리프국 대응팀이 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셰리프국은 폭력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LA 다운타운과 베버리 힐스, 그리고 산타모니카 지역 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느 지역이라도 약탈과 기물 파손이 시작되면 긴급 대응팀을 바로 투입해 즉각 진압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LA 한인타운 한복판의 투표센터 하루 종일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이른 새벽이나 점심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막판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이 몰려들게 됐습니다. 이삼인 기자가 투표센터를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웨스턴과 윌샷길 코너에 위치한 윌튼 극장 투표소.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트럼프랑 바이든이 후보라는 것만으로도 약간 좀 더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시빅두리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든 것 같아요. 투표를 하기 위해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와 한 표를 행사한 한 한인 여성. 지금 버스 타고 가다 난 투표권이 안 와서요. 해야 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식들도 다 여기서 사는데 그래서 해야 돼요. LA 한인타운 인근에는 투표소 7곳이 설치됐습니다. LA 지역에서 한인 유권자 52%가 사전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투표소는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곳의 투표소는 출근 시간과 점심 시간, 그리고 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윌튼 극장 투표소는 오늘 오후 3시를 기준으로 250여 명의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적지 않은 한인 유권자들도 투표소를 방문했다고 투표소 관계자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생각보다는 내가 지난 2월 달에도 했는데 그때보다는 배 이상 많아. 배 이상. 엄청 많아요. LAPD는 대선과 관련해 폭력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면서 투표소 인근에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이번 선거 이후 한인 사회는 또 다른 성장의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인 사회의 정치력이 이제는 통합의 구심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한인 후보가 출마한 이번 선거. 특히 남가주 지역에서는 연방 하원의원은 물론 40여 년 만의 첫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배출의 기대감까지 높아졌습니다. 한인 유권자들도 역대 최고 투표율로 화답했습니다. 한인민주당협회는 한인 전체 투표율과 우편 투표율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러 한인 후보들이 시, 주 그리고 연방 레벨에 이제 도전을 하시고 또 출마를 해서 아마 더욱 더 높은 그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인 커뮤니티는 우편 투표 참여율이 굉장히 현장 투표보다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가 한인 사회가 더욱 정치적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후보를 검증하는 등 정치력 신장을 뒷받침할 구심점 마련도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양한 정치단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수단체가 있어야 되는 반면에 진보단체도 있어야 되고 또 한인단체가 있어야 되는 반면에 영어권 한인들을 위한 한인단체도 있어야 되고 단체들끼리의 어떤 한인으로서의 어떤 공감대, 공통 분모를 찾아서 정치적 성향이나 당적을 떠나 한인 사회 현안 해결에 정치력을 모을 단체들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공화를 선택하고 왜 민주를 선택했냐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쏠려다니는 현상이 아직은 우리 한인 사회의 정치 참여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각 개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 철학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면 전국적인 한인 정치 네트워크 구성과 현역 정치인들의 뒤를 이을 참신한 차세대 육성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이번 선거를 토대로 많은 다른 차세대 정치인들이 또 발판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중간 선거, 다음 대선에는 주지사 후보, 그리고 연방 상원 후보, 그리고 더 다양한 후보들이 나오지 않을까. 한인 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는 이번 선거를 또 다른 성장의 디딤돌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대부분이 공감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일인 오늘 뉴욕 증시는 비교적 크게 올랐습니다. 초박빙의 혼전 양상보다는 바이든 후보가 여유 있게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가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로 크게 올랐습니다. 대선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를 밀어올린 겁니다.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다우지수가 2.06% 급등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1.85%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1.78% 올랐습니다. 민주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이끌게 되면 초대형 경기 부양책을 집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식시장을 상승세로 이끌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지난주,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가 대선이 진행되는 이번 주 연이틀 상승세를 탔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제치고 백악관에 입성할지 투자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미 대통령 선거 결과에 한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에 따라 한국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먼저 권혜리 기자입니다. 대중 수출에 크게 기대고 있는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 분쟁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후보 모두 중국을 견제하는 기조는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Joe Biden is a corrupt politician who raked in millions from China while giving them your jobs. Agricultural exports to China during the Trump years have been 40% lower than during the Obama-Biden second term.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 교역 규모가 축소될 정도로 극단으로 치닫던 미중 무역 전쟁을 재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행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의 일방적 통상 정책이 계속돼 대미 무역 흑자국들과 마찰이 확대될 걸로 진단하면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다자 체제 복원을 통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걸로 봤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취했던 직접적인 대중 제재보다는 동맹국 연합을 통한 간접적인 대중 제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강도 차이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최대 2.2%포인트까지 늘어날 수 있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통신 장비와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산업 분야에서 큰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대중 압박이 장기적으론 한국에 유리할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각 후보별 수혜 업종도 엇갈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와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해 금융시장과 IT, 소비재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With your vote, we will continue to cut your taxes, cut regulations. 바이든 후보는 대규모 재정 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꾀하면서 친환경 에너지를 강조하고 플랫폼 기업 규제엔 강경한 편입니다. It has to be replaced by renewable energy over time, and I'd stop giving to the oil industry. 단기적으로는 결과 불복으로 당선인이 바로 확정되지 못하는 제3의 시나리오가 금융시장의 가장 불확실성과 혼란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SBS 권애리입니다. 네, 조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공약도 상당히 달랐습니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미 동맹 관계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김하인 기자입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와 악수하고 비핵화 협상에 나선 첫 미국 대통령. 틈만 나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We have a different kind of a relationship.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and there's no war. 하노이 회담 결렬로 이후 협상이 좌초됐지만 정상 간 담판을 통해 활로를 찾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다면 특유의 사업가적 기질의 연장선에서 성과를 내려 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바이든은 트럼프식 협상엔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What has he done?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정상회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지만 파격보다는 실무 협상에서 시작해 정상회담으로 가는 과거 협상 방식으로 회귀할 걸로 보입니다. 자칫 오바마 행정부처럼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전략적 인내가 재현될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ICBM이나 SLBM 발사와 같은 전략 도발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변수가 내재되어 있는 거죠. 남북 관계는 이런 북미 관계 변수와 맞물려 갈 수밖에 없는데 북한으로선 불투명한 대미 관계의 지렛대로 남북 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유화적 손짓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 동맹 문제만 놓고 보면 바이든이 덜 까다로울 거란 평가입니다. 노골적으로 방위비 올리라고 압박하고 주한미군 철수 카드도 흔드는 트럼프와는 차별화를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방위비 분담비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을 여기에 어느 쪽이 승자가 되더라도 미중 간 패권 경쟁은 첨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계속해서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네, 70대의 한인 어르신이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시카고시에서 일어났습니다. LA시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유틸리티 비용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유틸리티 비용이 지원됩니다. LA시의회는 LA 수도 전력국과 함께 코비드 유틸리티 그랜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주민들은 $500를 받을 수 있다며 오는 15일까지 접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에나팍시가 오는 9일 무료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합니다. 시정부는 오는 9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시청에서 오는 23일에는 스미스 머피팍에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한다며 이를 원하는 주민들은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자동차 내 전자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뒷좌석에 탑승하는 16세 이상 모든 탑승객들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서명해 시행되며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50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70대 한인 노인이 무차별 폭행을 당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리노이주 호프만 에스테이트 경찰은 김모 씨가 지난 27일 정오쯤 1500 글렌레이크 로드에서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해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등 구체적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워싱턴 주정부가 64,000대의 랩탑과 아이패드 등 기기를 구입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컴퓨터 기기가 없어 온라인 재택 수업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연방정부 지원금 $2,400만 투입해 기기들이 확보되는 대로 상황이 가장 급박한 교육부터 순차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에 대응하는 북한의 조치가 매우 극단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응을 소홀히 한 간부에게는 사형 선고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비상방역 사업은 조국보위, 인민보위의 제1선 최전선으로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국가 보위 사업으로까지 강조하고 있는 북한.
코로나 대응에 소홀한 간부들을 사형까지 시킬 정도로 극단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보고했습니다. 방역법에 코로나 태만죄를 신설해서 코로나 잘 관리하지 못한 간부들에게 사형 선고까지 가능하게. 방역을 위한 북중 국경 봉쇄는 물론 국경 일부 지역에 지뢰까지 매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0만이 죽을지 50만이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북한에는 코로나 대응 수단이 제로다. 코로나 과잉 대응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서해 민간인 피살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공포감에도 평양에선 또 열병식 준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동원된 장비를 평양에 잔류시키고 군단별 훈련에 다시 돌입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내년 8차 당대회에서 열병식을 다시 열어서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현재 140kg 정도 되지만 건강에 큰 문제는 없고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김 위원장은 내년 당대회 때 직책 격상이 예상되는 등 여전히 건재하다고 보고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무차별 총격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6곳이 넘는 곳에서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20여 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일 밤 8시쯤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시내 중심가에 있는 유대교회 옆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범인들이 거리의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They were shooting at least 100 rounds just in front of our building. Attacker running into various bars and restaurants and people running away and this one or two attackers chasing them all over the street. 총격은 빈 시내 중심가 6곳에서 거의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무차별 총격에 시민 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상태가 위중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범인 1명도 경찰과 총격 전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사살된 범인은 가짜 자살폭탄 벨트까지 몸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총격 용의자는 최대 4명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오스트리아 특수부대가 달아난 용의자들을 뒤쫓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사살된 범인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 동조자라고 밝혔습니다. Der Attentäter war ein Sympathisant der Terrormiliz IS. Derzeit finden intensive Ermittlungen und Maßnahmen. 총격 테러가 발생한 유대교회는 30년 전 팔레스타인인 2명의 공격으로 2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던 곳입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잇따라 참수 테러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오스트리아 수도 한복판에서 총격 테러가 이어지면서 유럽의 테러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SBS 정준영입니다. 네, 미국의 선택을 알기까지는 얼마쯤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몇 시간이 될지, 며칠이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당초 예상처럼 개표 상황도 초박빙 혼전입니다. 그래도 미국의 선택은 조만간 결정될 겁니다. 이제는 우리 한인 사회의 내일입니다. 이번 선거가 한인 사회의 성장을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인 사회의 중심, 통합의 구심점을 이뤄내는 것, 갈등과 발목 잡기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리더십을 창출하는 것이 한인 사회의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이번 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